지금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사별하시고 평생을 저 키우시느라 고생하셨거든요. 이제 제가 결혼도 하고 생활도 안정되니까 어머니께서는 자기 인생을 즐기시겠다고 여행도 다니시고 놀러 다니시다가 동갑내기 남자분을 만나셨어요. 그분도 자식들 다 출가하시고 혼자 적적하신데 친구 삼아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참 좋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머니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마음도 잘 맞고 사람도 참 좋은 것 같다고 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결혼은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생판 모르게 살던 사람들, 가족들 인연을 맺는다는 게 어떨까 싶고, 무엇보다도 평생 고생하시는 어머니한테는 죄송한데 그냥 친구나 연인처럼 지내는 건 괜찮은데 그 연세에 재혼이라는 건 좀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 이분은요 68세가 되셨고 그리고 또 콜라텍에서 만나셨대요. 예, 아드님이 40대 아드님을 보내주셨는데 3남매인데 이제 다 결혼해서 이제 각자 따로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남자친구분이 빚이 한 5천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분 쪽에서는 혼인신고까지 절차를 다 해서 정식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아들 입장에서 우리 엄마가 고생스럽게 살았는데 나중에 또 이 빚까지 또 떠안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참 이건 애매모호한 거. 엄마의 사랑을 따르자니 돈이 빚쟁이가 되고 그걸 막자니 또 돈 때문에 엄마가 외롭게 지낼 수 있는 문제고. 어머니의 황혼, 재혼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먼저 신세계 남성 출연자들의 의견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황혼, 재혼 찬성하시면 파란색, 반대하시면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빚이 5천 있다. 네, 이 사례자의 경우가 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하시면서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한. 네, 그렇죠. 자,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선택 버튼 눌러주세요. 말년돼서 결혼하겠다는 건 생각도 하기 싫을 거야. 왜 내가 쓰레기를 맡아? 어머니 덕분에 잘 커서 결혼까지 해놓고 어머니가 그 연세 이제 결혼 좀 하겠다는데 지금 상태가 눈에 콩깍지 낀 콩깍지 상태인데 씌는 게 선생님 평생에 몇 번 없대라는 거야. 그 남자분은 이 여자분을 위해서 더 큰 사랑을 사랑은 모든 걸 다 문제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만 갖고 인생이 살 수가 없어요. 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일 땐 결혼해도 되고 나이가 먹어서는 결혼해서는 안 되냐는 이중적인. 사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아 다시 또 사람 만나가지고 또 그런 경우 막 싫어. 너무 무서워. 과연 이 7분의 판정단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기대된다, 기대돼. 그러게요. 신세계 남성의 선택. 박철 씨 반대예요. 네, 3위예요. 우와. 오. 아, 본인 재혼해야죠. 뭐 황혼으로 가고 있는데. 아 그런데 아니 쭉 못 나가가 황혼돼 갖고 재혼할 수도 있잖아요. 20년 뒤에. 치근지심. 아 나 참 인지 알았네. 아 맞아 생각이 난다. 무슨 말인가 했네. 저희 이혼했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물으셨어요. 재혼했냐고. 헷갈렸어요. 이 어디에서 누굴 만나는 거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들 잘 살고 계신 분들 더러 많이 계셔서 콜라텍이 마음에 걸립니다. 콜라텍. 근데 늦게 만나서 이렇게까지 고통받고 뭐 서로 이렇게 하느니 섞이느니 자식의 어머니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는 좋은데.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동거나 맞아. 아니면은 연인 뭐 이런 쪽으로 깊은 연인으로 가는 게 낫지 정식 결혼을 하는 거는 신고까지. 조금 불안하지 않나.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게 그 남자분의 또 자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또 이 짝 부인 쪽으로 또 자손이 있고 이게 얽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그 이상하고
남자가 70이 내일 모레인 사람이 빚이 그렇게 있다면은 그 생활 그 여기에 전혀 없다고 봐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연세 높으신 분들이 그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전생 그럼 같은 왜 경우 빚을 졌냐 빼놓고. 이거야. 왜? 아니 자식 때문에 빚을 질 수도 있는데 우리 사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하시니까 이 연세에도 난 충분히 그래도 재혼할 생각은 꿈에도 예, 예. 없어. 그런데 그렇게 된 이상 가족끼리 얽히는 게 복잡다단하단 말이야. 왜 혼인 신고를 꼭 해야 되느냐? 예. 그냥 두 분이 잘 그냥 going together 하면서 그냥 잘 재미있게 사시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 저는 단지 그 어머니의 입장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가 이 아드님이 어릴 때 사별하셨잖아요. 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흔히 쉽게 자기 배우자에게 여보, 자기야, 또 연습 드시면 영감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할머니시잖아요, 그죠? 이 할머니께서 여보 이런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저 그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되면 진짜 여보고 우리 왜 노래 여행 가도 뭐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런 게 있잖아요. 결혼을 하셔가지고 두 분이서 같이 사시다가 아침에 눈을 떡 떴을 때 내 옆에 영감님 이제 내 영감이 누워 있단 말이에요. 아니 혼인 신고만 해야지 꼭 두 분이 같이 잡니까? 그게 제대로 된 부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동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자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돈 5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정말 사랑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뭐냐면 68 어머니면은 이 지금 아들이 한 50 가까이 됐거나 그쯤 됐을 거예요. 40세. 그러니까 40대 이제 네. 후반쯤 됐겠죠. 그 어머니가 그렇게 되셨더라면은 이 사람이 한 30대엔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때 결혼했을 때 어머니한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좋지. 다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 끝났는데 게임 셋이야 이제 모든 게. 뭐가 있어서. 어머니도 기호가 있잖아요. 이제 진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어요. 68세가 되면은 남자나 여자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 저 큰형님은 가능하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난 69이야. 매수납이에요? 지금 끝나신 건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 모든 걸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인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은 80대 참고로 사람인 현미 분들이 선생님은 계시니까.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세요. 육체적인 사랑도 하시고 뭐 다 하신다. 정신적인 사랑도 하고. 근데 이 보세요. 제가 이 김현 씨. 말씀 제가 마저 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연세에 만약 그런 거에 집착을 하신다는 거는 건전하게 68에 건강. 만나면 사람 만나면 같이 사내나 가고 같이 사내나 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어려워요. 떠나서 편하게 여기 살기. 지금 문제가 자식들이 봤을 때는 엄마가 고생하고 겨우 이제 조금 살만해서 돈을 모았는데 빚이 있더라는 건데 저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면 그래요. 돈이라는 건 필요한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동물이에요. 정말 죽기 전에도 사랑을 하고 죽을 수 있더라면 편안하게. 그러니까 돈으로 사랑을 산 게 아니고 어머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돈을 써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고 그리고 너무 오랜 세월 혼자 살았기 때문에 나도 여자로서 이제 사람답게 남자 그늘 밑에 사랑받고 여보소리도 하고 품에도 안기고 싶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쉽게 아니, 표현하면은 지금 상태가 눈에 콩깍지 낀 상태인데 콩깍지 씌는 게 선생님 평생에 몇 번 없대라는 거야. 특히 아니, 이분은 근데 그 그거- 콩깍지가 아니 백세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왜 굳이 남자 쪽에서 혼인 신고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같이 잘 두 분이 잘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래. 부부처럼 같이 사시는데 이 복잡한 거를 자식들은 싫어하는 거지. 야, 즐기는 지금 괜찮아요. 두 와, 분 역시나 황혼 재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두 분과 이 근본한 정말 이 범유다 선발이다. 근데 김계현 씨가 얘기한 네. 어떤 이제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마음이 아프다고? 그게 왜 마음이 아파? 내가 여자로 안 보이고 그냥 사람이야? 그냥 just people이야 그냥? Just people. 그게 내가 여자가 아니란 거기에 말이야. 막 자꾸 그쪽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거 좋지 않아요. 아니, 우리 집착한다는 얘기 안 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반대로. 무슨 생각이 내 얘기는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란 거는 이렇게 스킨십이 이렇게 닿았을 때
애들이 뭐가 달라지는 금방 느낄 수 있는 자기는 안 느껴, 그럼 지금? 아 저도 거의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게 꼭 다른다고. 여자는 나이가 먹어도 이렇게 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은 호르몬이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메디슨 카운티, 메네스티리 말고. 호르몬이 생긴다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얘는 그래서 왕정민 씨 같은 사람을 보면은 내가 정이 이제 딱 베푼다면은 보약도 해주고 싶고. 좀 말랐잖아 옛날 아나운서 시절보다. 저는 뭐 해주실래요, 저는? 너는 빨리 장가 보내고 싶고. 이런 어머니 같은 보호본능이 생긴단 말이야. 지금 이 어머니가 68살이지만 그 생전 처음 고생하다가 이렇게 돼갖고 마음에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 자기를 여자로 봐준다는 거야. 그렇지. 여자로 봐주기 그렇지. 때문에 그래 저 결혼하잔다. 야 혼인신고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아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생각하자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사랑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이렇게 그 간추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제일 죽을 병이 뭐예요? 돈병이에요. 처음 좋았을 땐 몰라요. 근데 부부들 대부분 이렇게 살다 보면 헤어지는 그 케이스가 뭐예요? 경제적인 거예요. 저희는 뭐 성격 차이가 다 거짓말이잖아요. 결국에 파보면 돈 아니에요. 근데 기적이라는 게 돈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으로 일어나지.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너무 이렇게 그건 5천만 원에 이상향이고요. 그렇게 살면 너무 좋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냥 죽을 병이 돈병이에요. 돈병. 냉정하게 근데 얘기하면요.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사랑이라는 건요. 감정에 차고 있을 수 있어요. 언젠가 다 깨닫게 돼요. 처음에 만나서도 팍 불꽃 튀는 것처럼 만나가지고 하다가 평생 사랑할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나중에 저 남녀 간의 사랑의 유효 기간은 의학적으로 3년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3년을 의학적으로 그걸 마지노선을 봐가지고 결혼을 못하고 사랑을 안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또 어폐가 있죠.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5살 때 3년이라는 건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60, 70이 되신 분들에게 3년이라는 건 엄청나게 긴 시간. 그렇죠. 결과가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미리 그 어떤 그 예견되는 어떤 걱정 때문에 그 앞에서의 선택을 그 좌지우지한다는 건 전 참 그러나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70이 넘은 내 입장에서는 그 결과가 눈에 보듯 빤하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온다고. 본인들이실 때는 그 판단이 맞다라면 그렇게 하신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분은 갈등하고 계세요. 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일 땐 결혼을 해도 되고 나이가 먹어서는 결혼해서는 안 되냐는 이중적인 지금 그 나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이 나이가 돼서 아니 똑같이 저는 얘기할 수 여기서 있는지.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저희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의 결정권에 대해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그 행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도 좀 내놓으려고 하신단 사실은 말씀이죠. 69세 되셨다고 했는데 저는 한 50대 초중반이신 줄 알았어요. 이제 100세 시대라 지금도 짱짱하고 좋으세요. 그리고 저도 이 마인드가 많이 그 늘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여기서는요 그 나이를 떠나고 싶어요. 이 남자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든 70이 넘으셨든 왜 저는 이게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5천에 빚을 지고 이랬다는 걸 이 여성분한테 흘렸다는 자체가 나 힘들어. 왜 남자가 어찌됐든 가다 죽어도 이런 건 보여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성분한테 지금 뭔가 바라는 거예요. 야 나 좀 도와줘. 아니죠. 그렇게 그게 생각하면 보이는 아니죠. 거죠. 말하자면 뭔가 바라는 거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예. 만약에 빚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여자를 만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5천이 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장렬 씨, 그렇게 얘기하면 나 여기 앉아있기 참 찔리는데요. 저 재혼할 때 그랬어요. 저기 나 빚 있습니다. 애도 많고 빚도 있어요. 예. 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배우자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그거는- 당신이 나를 커버해주고 감싸줄 수 있으면은 난 결혼하고 그렇죠. 싶다. 잘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거는- 커버해 줄 수 있는데 68세, 70세에서 그렇죠. 다 커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니 되잖아. 지금 5천은 된대. 그 이상은 있는 거야. 아니, 솔직히 어머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어머니 결혼의 결정권에 어디 아들이 감히 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0몇 년을 혼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온 분이고 이제 다 보낸 다음에 어찌 됐건 어디서 만났건 콜라텍에서 만났건 어떻게 만났건 자기 마음에 드는 분을 만나서 자기가 이제 사랑 좀 해보겠다는데 이 자식이 너무 이기적인 게 이 첫째, 자식이요? 아니 아니에도 존중은 해야지 이 자식. 이 자식. 디스 이 자식분이 이 자식분이 이 아드님이 상당히 이기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첫째 이 두 분의 결혼이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아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족 간에 뭔가 복잡해지고 얽히고 그게 싫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번잡하고 싫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두 번째 어머니에겐 죄송하지만 좋은 친구로 지낼 수도 있는데 그 연세에 결혼까지는 점점점이라고 해놨는데 자기는
어머니 덕분에 잘 커서 결혼까지 해놓고 어머니가 그 연세 이제 결혼 좀 하겠다는데 그거를 자기가 왜 그 연세 결혼까지라고 어머니를 오히려 민망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어머니가 고생해서 읽어놓은 재산도 걱정이 되고 아니 그 재산 어머니 거지 자기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자기가 물려받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솔직히. 예, 네 번째, 나쁜 놈이야. 와이프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고. 아니 어머니 자기 어머니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왜 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면서 결혼을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럼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지. 아니, 볼 필요 없다라는 그 거예요. 사람한테 그건 보면 안 아버님이라고 된다니까? 불러야 된단 볼 말이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두 분이 결혼해서 사시는 거지. 이 어머니 그러면 새로 결혼한 그 할아버지가 자 이제 당신 자제분들, 당신 아들들 다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 며느리들 시아버지라고 불러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해야지. 안 하죠. 자, 양 원장님, 68세 지금- 두 분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결혼을 하는 건데.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이 어머니께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들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왜 물어봤냐면요. 자기 스스로 당당할 수가 충분히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서상 문화상 아이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 그게 저는 답답하고 약간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피현정 씨 얘기 듣고 싶어요. 이게 복병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서 어디로 가.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례가 저희 어머니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친정 어머니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일찍 사별을 하시고 네. 저희를 힘들게 키우셨는데 지금 이제 일은 넘으셨고 제가 자식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고 제가 더 부담스러워요. 혼자 계신 게. 짐이 되는 거죠. 네, 혼자 되는 게 뭔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뭔가 챙겨야 될 것 같고 소개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순전히 어머니 의지에 맡긴다, 어머니 의견에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자식들이 뭐 결혼할 때 부모님 의견을 물론 듣지만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독립된 부모와 자식은 독립된 관계에 있어야 하고 저희가 결혼을 결정했듯 부모님도 어머니도 결혼을 결정하실 의사, 의지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되실 분이, 새 아버지 되실 분이 빚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빚이 있으시면 안 되죠. 안 되는 건데. 아니요. 안 되는 건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재산이고 어머니 재산이고 따로예요.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분이 미리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도 충분히 고민을 하셨을 거고 만약에 그 빚마저 어머니께서 당신이 갚아주시던 케어를 하시려고 한다면 그것까지 존중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아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5천만 원은 이 아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상속의 문제일 겁니다. 상속. 결혼을 안 했을 때, 혼인신고를 안 했을 때는 어머니의 재산을 다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 배우자한테 가장 많은 지분이 가게 되죠. 자식들보다 50%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황혼재혼에서 그 자녀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특히 돈이 없으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돈이 있는 집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더 슬픈 건데요.